나는 자주 억울하겠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항상 감정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도구로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상황을 바꾸거나 상황을 못 바꾸면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잘못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한 표현만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표현을 다 보지도 않아요. 한 톨만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기대와 욕심에 의해서 판단 내려요. 여러분들은 재단당합니다. 아주 조그맣게 재단을 당해요. 전혀 다르게 평가당해요. 억울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으면 우린 적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억울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억울한 상황을 덜 만들 수 있게 노력해야겠죠? 지금부터 8가지 단계로 억울한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순서 지키셔야 돼요. 내 감정을 인정하고 쏟아내고 위로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억울한 상황이었으면 객관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의 입장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억울한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자기 감정부터 쏟아내야 돼요. 내 편이 되어서. 그때는 이성적이면 안 돼요. 여기서 옳은 판단을 내려버리면 솔로몬이 돼버리면 감정이 비워지지가 않아요. 감정 비우고 솔로몬이 될 거예요. 순서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만 자기만의 공간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 글에다가 나는 내 편이 되어서 내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억울한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따져가면서 전적으로 내 편으로 쏟아낼 거예요. 뭐를? 내 감정을. 감정을 쏟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내가 억울했는지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럴수록 천천히 이 안에서 변명하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고 싶었던 답답한 마음들이 글로써 쏟아내지면서 1차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그래서 얼추 조금 솔로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그나마 좀 나아져서 이젠 조금 궁금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기 시작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갖춰져야 되는지 적어보세요.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지 한 톨도 안 억울한데? 중요한 건 한 톨도 안 억울한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줬어야 됐던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한 톨의 억울함도 안 들 것 같아. 그 상황을 쓰세요. 그게 꿈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어떤 목표든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트러블이든 뭐가 됐든 간에 쭉 적으세요. 내 말을 들어줬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 말도 했으면 안 됐고 다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리고 때로는 애매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애매한 것들도 다 적으세요. 그냥 내 바람과 내 기대를 다 적어보는 거야. 사실 이렇게 됐어야 했어. 난 이걸 기대했어. 내 기대를 적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적으셔야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찝찝하게 정화돼요. 다 적으셨다면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어서 그 소망이 보편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일 거야. 내가 그렇게 진심을 다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다를 줄 알았는데 난 믿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필요 없어요. 수식 필요 없고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구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나한테만 일어나는가? 크게 상심을 겪을 만큼 희귀한 일이고 엄청난 사건인가? 엄청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초인가? 보편적인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여기에서 내 입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도 나는 정말 잘했는데 노력했는데. 아니, 다 필요 없어. 이 통계 앞에서 모두는 공평해. 보편적으로 이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납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 상대방 또는 외부 환경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어. 그러면 신데렐라 입장에서 흘러가는 게 보통 이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엄마 입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왕자 입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주요 인물,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의 입장에서 다각도에서 이 상황을 쭉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다른 관점, 다른 시야를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인물 간의 트러블이 아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는데 어떤 목표를 추구했는데 그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 그런 경우에 내 목표의 외부에서 호응을 해주는 사람들의 입장을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사적인 마음들, 사적인 욕심들이 너무 안 돼요. 내가 노력했던 날들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 몰라요. 인정호소 안 통해요. 표현 안 해서 몰라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당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분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정말 쓰게 느낄 거예요.
쓰게 삼키게 될 거예요. 현실을.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네. 그게 천천히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외부 환경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시야를 좀 확대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지금부터는 뭘 적으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2번째 썼던 거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지 않으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어야 했어 라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라고 해볼게요. 내 기대, 소망. 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를 적으세요. 그때부터 나는 증거를 찾는 시간인 거예요.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만한 이유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되게 많구나. 다 적어보는 거예요. 쭉 적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내가 실수했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적어놓은 것들을 보잖아요. 내가 속상한 거, 내가 기대했던 거, 상황적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상대방 입장 쭉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네. 일어나 버렸으니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씁쓸함을 메꾸는 식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다음 단계 나갑니다. 6번째로 내가 놓쳤던 부분, 내가 미숙했던 부분, 내가 간과했던 부분, 내가 무지했던 부분들을 적어보세요. 반성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어서,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적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똥도 된장으로 쓸 거예요. 똥도 거름으로 쓸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기분 나쁜 체험이어도 여러분들은 이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 경험치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내가 뭘 놓쳤지? 뭐가 무지했지?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안에서도 굳이 배울 걸 찾고, 굳이 성장할 걸 찾고, 굳이 깨달음을 얻고, 그럼으로써 2번 다시 이 체험을 하지 않도록 이것으로부터 성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대응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은 뭐라고 했어요? 송수신의 오류가 있는 상황. 내 의도와 받아들여지는 게 중간에 오해가 있었다. 내 의도와 다르게 결과를 마주했다. 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서 해석됐다. 이 송수신의 오류가 있었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쩌면 바로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오해입니다 라고.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바로잡아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순진해서 과도한 기대를 해서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선을 넘었던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는 경우에 교정이 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내 욕심이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교정을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 것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구분을 하세요. 머릿속에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느낄 만한 일들이 또 일어난다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상황을 줄이거나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정 또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 책임이 된다던가. 근데 이제 이 중에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다음엔 대응을 더 빨리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능성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가능성을 줄이거나 없앨 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돼서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와 그 억울한 상황을 재볼 수가 있겠죠. 또 한 번 필연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이 상황을 겪는 것과 감당하는 것과 이 상황을 거절함으로써 내가 잃게 될 것들을 재보는 거지. 얻을 것과 잃을 것, 이렇게 저울질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3가지 선택을 내리게 될 거예요.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3가지 선택을 내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 과도한 기대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적응을 하는 거겠죠? 외부에 아무런 조정도 없이. 그래서 적응을 한다. 2번째, 중간에서 교정을 하고 타협을 하고 오해를 푼다. 이게 이제 2번째 여러분들의 선택지예요. 내가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오해를 풀 정도의 가치가 있어. 이 일은, 이 대상은. 그 다음에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내릴 수 있는 3번째 선택지는 의도를 걷어들이고 다른 선택을 내린다. 무슨 말이에요? 오해를 바로잡기보다는, 그리고 적응하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 관계를 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내 의도를 번복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꼭 모든 오해를 다 푼다던가 받아들인다던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오해의 여지 자체가 없게 다른 선택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끊어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 끊어낸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 얻게 될까? 일단 지혜로워져요.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노래를 부르면 가수가 됐지? 이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더 생기면서 더 올바른 사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이 효과적인 노력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성숙해짐으로써 통수를 덜 맞겠죠. 아, 이런 관계성이 있구나.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과도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일들, 감정 소모도 적어질 것이면서 통수도 덜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깨달음을 주겠죠. 좀 뭔가를 교정해야 되고 뭘 내려놔야 되고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소통하는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로 나를 즐겁게 하지 않고 내 흥미를 유발하지 않고 날 괴롭게 하고 나한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외부 환경을 조정하거나 자기의 내부적인 그런 불건강하고 미숙했던 가치관을 교정함으로써 세상을 더 성숙하게 살아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인내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억울함이라는 감정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알려주는 시그널들을 해석하면 억울한 상황이 덜 일어나거나 없어진다는 게